약속합니다. 수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저 이번에 뭐 그런 질문을 좀 받은 게 우리가 변호사 생활을 되게 나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뭐 하여간 뭐 소개를 받아서 오거나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사실 좀 내밀한 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사업적인 남들한테 관계들, 얘기 안 해. 남들한테 얘기.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할 문제를 그럴 때도 우리는 있죠. 처음 보는 사이지만 우리한테는 털어놔야 되는 게 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게 맞냐, 당신이 말한 사실관계가 맞냐,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게 그쵸, 뭐 범죄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거나 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자기의 좀 치부를 드러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상담 시작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저희 뭐 비밀 유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물어보면서 신경을 얘기를 쓰고.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맞아요.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얘기를 듣는다는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책임 있는데 문제네. 근데 뭐 우리 일이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만났을 때 사람이 좀 이렇게 관상으로 구별이 되냐는 거야. 이 사람 좀 수임하면 안 될 것 같다라거나 그런 게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냐는 거야. 내가 머신러닝이 되냐는 거지. 그죠. 근데 머신러닝 10년 정도 했으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느린 머신이죠. 작동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새 막 범죄,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라든지 네. 아니면 사기라든지 뭐 이런 게 벌어지면 밑에 역시 관상과학이다 이게 그럼 무조건 댓글로 달리거든요. 너무 사후적인 정답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 사실. 형 어떤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이 관상의 과학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촉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로? 저 어렸을 때부터 처음 좀 들어보네. 잘 보는 아 진짜? 세안의 사람을 잘 구별해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서 느끼는 거라 제가 뭐라 딱 말을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이 이러니까 얘는 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왜 식스센스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에 이제 좀 신뢰를 갖는 편에서 내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상담할 때는 오히려 그걸 좀 끌려고 되게 노력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은 그런데 어쨌든 직감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제가 직감으로 이렇게 좀 의아해 보이는 분이 왔다 이러면 조금 더 면밀하게 실사를 하겠죠. 그분에 대해서. 이게 말이 관상이라고 하지만 딱 정말 뭐 눈이 이렇게 생겼고 뭐 꼭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첫 대면했을 때 그 모든 느낌을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뭐 관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왜 통념적으로 말하는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온몸에 타투가 엄청 많다던가 이랬을 때 막 이런데 이런데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타투에 대해서 저는 나쁜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 되게 가까운 사람도 타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좀 잘 예술로 승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너무 빽빽한 타투 있죠. 우리 그 약간 조폭 영화에 나오는 빽빽한 타투.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그냥 볼 수 있어요. 빽빽한 타투를 어떻게 보셨어? 아니 그런데 반바지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그 왜 개그맨들이 패러디하고 할 때 팔토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색상이 정말 몸에 타투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 타투의 성격이 우리가 되잖아요. 구별이 이렇게 막 용 비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경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바이어스가 좀 있는 것 생기고. 같은데 저는 딴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생김새보다는 좀 말투에서 많이 느끼게 돼요. 딱 말투를 몇 마디 해보면 저는 좀 그거에서 선입견을 많이 갖는 형이 말씀하신 우주의 기운이 온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저는 말투에서 와요. 그게 뭐 사실은 그러니까 종합 선물 저도 세트죠. 사실 종합적으로 종합 저도 세트. 말투도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동 거지라든지 아니면 뭐 옷 매무새라든지 뭐 그런 게 다 사실은 종합적으로 그냥 한 번에 탁 정보가 입력이 되잖아요. 사실 뭐 내가 체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칠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좀 저는 총체적으로 관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관상이라고 한다면은 관상 과학이 그쵸. 맞는 것 같고 저는 첫 만남이나 첫 미팅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유력하거나 유명한 누구를 안다, 나랑 가깝다라는 거를 유독 강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맞죠? 그거 이렇게 관상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형 그런 경우 많잖아요.
꼭 이 문제를 나를 만나러 와서 제가 좀 유력한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런 분 통해서도 좀 압박을 넣어볼까요?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제의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형님이라는 게 깡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알겠어요. 뭐 제가 뭐 경찰이나 경찰에 어디에 높은 분 안다. 아는데요. 네. 뭐 근데 사실은 아는지 전혀 모르겠고 저는 안다 한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없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내가 뭐 하라 할 수. 하라 하지 마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말을 엄청 강조할 때는 속으로 그럼 그 형님 찾아가시지 왜 나한테 오셨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서 그런 좀 위세를 과시하는 아니면 뭐 그 재력가를 안다든지 이런 걸로 좀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방어적인 레토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권위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의 과학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건데 그런 식의 그런 화법이 되게 사람. 익숙한 사람은 잘 안 믿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관상이 좀 이게 약간 그러니까 총체적인 좀 문제야. 가벼워 곰삭발삭하는 그런 게 좀 있어. 노무신도 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좀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들한테는 좀 그게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가 같은 예, 그 화려한 치장이라는 게 색감을 화려하게 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그냥 취향이 뭐 이를테면 몸에 금붙이가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 명품을 하셨는데 너무 드러나고 너무 막 진짜 내가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을기똥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예, 그럴 때는 뭐 그 사람이 뭐 사실 자기 돈으로 정당하게 산 거면 뭐 그 소비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는데 그냥 뭔가 뭐 그 소비에서 비롯되는 과시욕이 느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 누구 안다 이것처럼 비슷한 나 거예요. 이런 거 입었다는 걸 과시하면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인을 만나보면 사실 의뢰인이 그렇게 오실 필요 없고 편하게 오시면 되는데 의뢰인도 변호사를 만나러 올 때 마음에 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옷을 좀 갖춰 입고 온다든가 네. 그냥 슬리퍼 차림으로 오시고 이러진 않잖아요. 잘.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의뢰인 추리닝 많이 입고 다 형 의뢰인이셨구나. 우리 사무실에. 저희 제 고객이 인사 잘해주세요.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뭔가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오는 건데 한번 평가를 받으러 오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어떠할 것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니까 보통 예비 심사 같은 걸 받는 셈인 거죠 사실.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오시는 것 같진 그럴 수 않거든요. 있겠네요. 처음 이제 그걸 할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거는 완전히 너무 감사한 일인데 뭐 슬리퍼 신고 오셔도 되지만 근데 인간 루이비통이 오시면은 약간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률을 많이 깎는다고. 그럼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언행일치를 해주셔야. 내 수익 나한테 정당한 용역대가 그 부분을 깎아서 루이비통을 하나 더 장만하시는 걸 수도 그런가 있고. 보다. 저는 근데 사실 문신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저는 예쁘면 그냥 괜찮고 오케이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문신을 했는데 문신 되게 예쁘다 전체적으로 딱 구색이 갖춰졌다 이러면 통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막 제 기준에서 좀 덕지덕지다 이러면은 세계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좀 하는 것 같고 일관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옷도 마찬가지로 너무 편하게 입었든 아니면 굉장히 드레스업을 했든 그냥 자기 그게 있으면 이 사람 삶이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자기의 원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슬리퍼를 하나를 신으시는 보면 안다 그러니까요.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편하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 오면 그건 이 컨셉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에 띄게 로고 플레이를 엄청 하신다거나 이러면 이제 뭐 저도 약간 좀 이건 의뢰인이지만 뭐 이런 사람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그러니까 화려한 막 복장도 아니셨고 그냥 딱 정갈한 정장 차림에 딱 노멀한 타이에 이렇게 하고 아버님을 되게 정중하게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미팅 잘 하시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분이 엄청 부유하다 뭐 이런 거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건만 얘기 듣고
돌아가실 때 인사를 하면서 주차는 어떻게 하셨냐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뭐 주차요금 신경 쓰실까봐 저희는 회사 주차 그냥 하고 가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저주저 하시면서 지금 여기 기사분이 돌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약간 한 방 맞았어. 근데 그 다음에 그 차가 와서 딱 태워서 갔는데 벤틀리가 딱 와서 딱 타고 가시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저한테 막 그렇게 티를 내시거나 뭐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벤틀리 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나는데 그분이 주차 때문에 뭐 좀 앞에 차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막 급하게 뛰어나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봤는데 벤틀리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젊은 일찍 이제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엄청 검소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평소에 제가 뭐 그런 재력가인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차가 굉장히 비싼 거 타고 왔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하필이면 그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오늘 좀 실수한 것 같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진정한 반성. 마음이 지금 좀 불편한 거야 거야. 자기가 스스로. 괜히 이 차를 가져왔어. 아니 그 차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집 같은 거 너무 화려한 거 그런 거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전세로 그냥 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충동적으로 집을 샀다는 거야. 오는 길에. 그래서 내가 어디 사셨어요? 이랬더니 제가 뭐 너무 특정되니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 왜 이렇게 연예인들 뭐 이렇게 청담동에 뭐 이렇게 어디 들어갔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뉴스에 100몇십억 받고 분양받았다. 처음 분양하는데. 분양받았다 이런 거. 그걸 그냥 오는 길에 샀다는 거야. 샀는데 지금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냥 오는 길에 충동적으로 커피도 안 사는데. 커피도 안 사는데. 저희는 계획적으로 사잖아요. 커피를. 계획을 이거 1년 내내 집 살려면 계획을 뭐 그러니까. 몇 년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 인상적인.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그분이 되게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돈은 뭐 저희가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든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 문제니까 그쵸. 그분의 재무 상태에 제가 뭐 크게 구애받을 문제는 아닌데 네.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뭔가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돈이 많아진다고 되게 우리가 속된 말로 그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좀 어느 날 좀 가난해진다고 그 사람이 형성한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치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관상에 관상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사실은. 거죠. 네. 저는 미팅을 했을 때부터 굉장히 느낌이 좋았거든요. 아니 그 벤틀리 때문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훌륭하신 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바르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상황 아니죠? 아니 제가 왜냐하면 어떨 때는 미팅을 한번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일이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네. 자기 아버지를 엄청 몰아세우는 고객도 있었거든요. 그 다른 분. 그러니까 진짜 변호사 앞에 있는데 아빠가 바보같이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것도 그들 간의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뭐 저희 보는 앞에서 몇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집에서는 어느 정도. 집에서는 정말. 근데 이제 그것과 얼마 안 지나서 이 미팅을 하는데 막 아버님을 너무 정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좀 우리 아들도 저렇게 키워야겠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최고의 하드. 우리 아들이 벤틀리를 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진짜 그 생각하는 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뭐 방금 농담처럼 말한 것처럼 벤틀리를 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런 유의 관상과 저런 유의 좀 예의를 그냥 잘 갖고 사는 애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잘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고 막 이럴 줄 아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막 집에 갔는데 벤틀리 그 애기 이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 알지? 딱 알는데 뭔지 알죠? 그거.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인격자로 고맙다고 키워야 해야지. 된다. 고맙다고 하니까 자 벤틀리. 하여간 뭐 그래서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은 사실은 딱 얼굴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랑 옷차림새나 맞아요.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과학이라고 한다면 저는 10년 동안 머신러닝을 해본 결과는 과학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자꾸 똑같은 분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익명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훌륭한 분이셨으니까
그분도 되게 엄청 로고 막 이렇게 있는 옷을 입고 오시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좀 괜찮았던 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저는 와이프가 그냥 사주는 거 그냥 그대로 입는데 약간 이런 스타일이더라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친해지고 들어보니 그리고 얼핏 좀 그런 느낌이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추리닝 막 이런 건데 그냥 갑자기 옷 하나 그냥 옷 이렇게 막 되게 큰 로고 있는 그런 옷 입고 약간 이런 그냥 스타일인데 니트인데 열어보니까 로로피아나. 네. 그죠. 열어보진 않았어요. 열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로고가 이렇다고 해서 뭐 또 이게 아 이 사람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한 약 40년간 살아오면서 그리고 10년간 이제 변호사로 있으면서 머신러닝을 한 데이터들이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걸 이제 우리가 딱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관상을 언급할 때는 아 얘가 관상이 이러니까 좀 이렇겠구나 라는 것까지 얘기하려면 그 평가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평가 대상인 그 상대방이 그 좀 나이가 들었으면 더더욱이 그게 좀 과학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20살일 때 좀 철없이 행동하는 거랑 40살일 때 철없이 행동하는 건 너무 다른 일이니까. 제가 이게 또 갑자기 또 이제 관상하니까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생활의 관상, 그 이제 일하면서 말고, 저 어렸을 때 친한 형이 결혼 이제 상대자라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너무 천사 같은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형이 너무 천사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천사 같다는 게 예쁘시기도 한데 너무 왜 착하고 선한 인상. 딱 그런 느낌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결혼 좀 알렸어요. 왜냐하면은 알고 봤더니 이제 소문이 되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을 믿기 힘들 정도의 관상이셨어.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였는데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말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서 막 만류를 했는데 결국 결혼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힘든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문 진실이었어? 그 소문은 너무 진실인 건 그때 이미 확인됐었고, 근데 이제 소문보다 이제 더한 이제 막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그분이 이제 꽤 이제 나이가 드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뵀는데 대박. 그 관상이에요? 네. 바뀌었어요? 네. 그분이 그 이후에 몇 번의 이제 그 결혼 생활 더 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더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지금 새로운 결혼에 관계에 있는데 이거 정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이제 카톡이 갑자기 온 거예요. 어디서 받았나 봐요, 제 연락처를. 가지고 그 사진을 봤는데 이제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 얼굴이야. 그 얼굴인데 이제 천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 너무 똑같아요. 근데 관상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왜 뭐 한 3, 40대 되면 그때부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얼굴로 그냥 사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거를 계속 생활을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영위하면 그게 이제 결국에 관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그분이 되게 이제 좀 눈에 띄는 얘긴 한데 왕왕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게 어릴 때 이제 갖고 있던 에너지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용인 받았던 행동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더 원숙해져야 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까불까불하고 막 발랄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만으로 가득 차 있어도 그 사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대하고 할 때 남의 말을 들어주는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말하는 톤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최소의 익힘 정도처럼 톤이 이분해야 돼요.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이분하고 말 속도 그게 스무스하게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해가는 게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고 저는 그런 경우는 좀 별로더라고요. 사실 뭐 20살 때 막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게 뭐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가끔은 그런 말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근데 참 공교롭게 우리 둘 다 인상적으로 생각한 클라이언트가 타는 차가 벤틀리 인생의 목표를 벤틀리로 두고 살아야겠네요.